자, 우리 문제, 핵심 문제 엔딩의 187페이지부터 볼게요.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하고 돼 있죠.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제 첫 번째가 상속 재산가액, 거기에 의제 상속 재산, 추정 상속 재산, 요걸 더하면은 총 상속 재산가액이 나오는 거예요. 요게 그로스. 이렇게 그로스가 나오고 여기에 다시 더해요. 사전 증여. 요걸 더하고 비과세. 과세가액 불산입. 빼고 과세가액 공제액 빼죠. 팔이 아파요. 과세가액 공제액. 얘는 채무 공과금 장례비용 이렇게 빼고요. 이러면 상속세 과세가액이 나오는 거예요. 상속세 과세가액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상속 공제를 빼면 돼요. 그렇죠? 문제는 상속세 과세가액까지니까 여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속 개시 당시 재산가액이 10억이에요. 10억. 10억. 근데 어저께 저기 뭐지? 여기서 11시에 일 마무리하고 수업을 10시에까지 했어요. 그다음에 11시에서 우리 같이 일하는 애랑 사무실에 만나서 12시 반까지 일을 하고 집에 갔는데 와이프 친구들이 놀러 와가지고 그때까지 아줌마들이 그런가 술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종민은 유튜브 보고 집이 난장판인 거죠. 근데 와이프 친구들하고 저하고 또 알아요. 옛날부터 알아가지고 두 명이 왔는데 이제 한 명은 성소수자고 실제가 성소수자고 좀 특이한 사람들 많잖아요. 세상에. 뭐 특이하다 좀 이런 표현이 그런데 한 명은 또 이제 판사야, 판사. 판사인데 뭐 휴가라 뭐 어쩌고 뭐 어쩌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얘기하는데 또 이야기꽃이 피니까 옛날 얘기 나오고 그러잖아요. 이 얘기 저 얘기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셋인가? 그때까지 저도 술 먹고 있는 거야, 쟤. 종민이는 그때 이제 졸린 눈인데도 얘가 이때가 기회다 이러면서 유튜브를 계속 보고 있고 집이 완전 난장판이 됐어. 난장판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좀 조금 컨디션이 좀 피곤하긴 하더라고. 네가 그래서 나보다 지금 더 피곤하냐 이거지. 자냐 이거지. 자냐 이거지. 그치? 어쨌든 자 가볼게요. 2번 자료. 2번 자료. 거기 보면 상속 개시일 전 처분한 재산가액의 내역이 나와 있죠. 이게 추정 상속 재산과 관련된 거예요. 재산의 종류별이니까 유가증권 토지는 별도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지금 상속 개시일이 21년 3월 1일이니까 1년 되는 날은 20년 3월 1일 이렇게 끊어 보시고 2년 되는 날은 19년 3월 1일 이렇게 끊어 보시면 되겠죠. 그럼 유가증권은 지금 1년 이내께 되는 거죠. 그리고 처분 금액을 가지고 2억 5억을 판단하시면 돼요. 그러면 유가증권 처분 금액이 2억 이상이니까 적용 대상이 있는 거죠. 그럼 추정상속재산 유가증권은 보면은 3억 원에서 용도 미입증 금액이 확인액이 1억 5천이니까 요 금액이 빠지는 거죠. 그렇죠? 1억 5천이 추정될 수 있는데 다시 빼는 거죠. 둘 중 적은 금액을 빼세요. 3억 원에 20% 그리고 2억 원 이렇게 빼면 되겠죠. 그러면 이게 1억 5천이고 6천을 빼니까 9천이 되나요? 그래서 유가증권 9천. 그 다음에 또 토지 있어요. 토지를 보니까 19년 10월 1일이죠. 그럼 19년 3월 1일 이후니까 몇 년 이내예요? 2년 이내가 되는 거죠. 2년 이내 지금 역시 5억 원 이상이 되는 거죠. 얘도 6억 원. 그래서 용도 입증 금액이 3억이에요. 4억이에요. 4억 미니멈
6억 원에 20%. 그리고 2억 원. 이렇게 하면 돼요. 2억 원 빼기 1억 2천. 8천이 되나요? 추정 상속 재산은 둘을 합쳐서 1억 7천이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세 번째 자료. 사전 증여 재산가액이 나와 있죠? 그래서 증여일, 증여 당시가액, 상속 개시 당시가액이 나와 있어요. 자, 배우자, 상속인이죠? 10년 이내가 되겠죠? 그럼 21년 3월 1일 하면 2011년 3월 1일 이후죠? 그럼 배우자 들어올 거고, 친구에게 줘요? 여기 친구에게 많이 주더라고. 저는 명의신탁부터 의심할 텐데 어쨌든 간에 친구 증여했대요. 증여 당시의 가액 5천만 원이죠. 그렇죠? 5년 이내를 봐죠. 상속인 이외자니까 5년 이내 맞죠. 그럼 둘을 합쳐서 4년 증여 재산 가액은 1억 5천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4번 자를 보니까 장례 비용이 900만 원 들었는데 납골 시설 비용이 600이 포함되어 있대요. 납골 500 제한이죠. 나머지 금액이 300인데 500까지는 무조건 되는 거잖아. 그러면 1000만 원 공제되겠죠. 그래서 요거 네팅하면 금액이 나와요. 상속세 과세가액. 그래서 13억 10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추정 상속재산.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하시오. 다 1차 시험 문제, 회계사 1차 시험에 나왔던 거. 자, 가보면 10억 원. 우리 친구 1차 시험에 이거 상속세 맞췄어요? 두 문제? 하나 틀렸어요? 뭐 말 문제 틀린 거예요? 네, 그럴 수 있죠. 자, 10억 원. 10억 원. 거기서 장례 비용 500 있죠? 500은 그냥 빼주는 거죠. 500 빼주고, 상속 개시 8개월 전에 은행으로부터 4억 원을 차입하였고 개시 당시까지 미상환 중이고 용도는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대요. 자, 주의하셔야 돼요. 과세가액 공제액에 장례 비용뿐만 아니라 저 은행 채무는 맞잖아. 그러니까 은행 채무가 맞으니까 빼주는 거야. 대신 추정 상속 재산에 들어가는 거죠. 이해하시죠? 빼주는 건 빼주는 거야. 그럼 추정 상속 재산이 4억 원인데 왜냐면 하나도 입증이 안 된다잖아. 하나도. 객관적으로 4억 원 곱하기 20%와 2억 원 중에 적은 금액 8천이 되겠죠. 그럼 추정 상속 재산으로 3억 2천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3억 2천 들어오고 얼마 빠지는 거예요? 4억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거기 4번 자료를 보시면 상속 개시 전 2년 전에 당시 시가 3억 원인 토지를 상속인, 그럼 10년 이내 거 당연히 되는 거죠. 사전 증여 재산 3억 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네팅 치면 될 거예요. 상속 공제는 있지만 고려하는 게 아니에요. 왜? 상속 공제는 상속세 과세가액 이후에 과세 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가시면 되는 거예요. 네팅은 여러분이 쳐보시면 될 거고, 3번 가볼게요. 다음 문제. 역시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하라는 거죠. 자, 보면 첫 번째 21년 10월 1일에 사망했어요. 상속재산 토지 건물 20억. 20억. 옛날에 20억 그러면 되게 크게 느껴졌는데 요즘에 하도 뭐 돈이 뭐 그냥 아유 진짜. 보험금 1억 있죠. 1억. 근데 누가 계약자였어요? 김한국 씨, 지금 돌아가신 분 있는데 생명보험으로 가입한 거고, 아이고 아들이 전부 다 불입하대죠. 그러니까 얘는 상속 재산이 아니에요. 아들의 그냥 자기 재산이죠. 나쁜 놈이라고 꼭 얘기하지 맙시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자, 2번 채무가 빠지겠죠. 은행 채무. 그런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1년 이내 차입한 거 맞죠? 용도가 다 불분명한데 기준 커트라인이 2억이잖아. 2억 언더니까 이거는 추정 상속 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채무를 그냥 용도 채무를 얻었는데 그 용도 입증 못하면 과세 추정 상속 재산하지만 2억 원 언더니까 아예 되지가 않고, 증여 채무죠. 그러면 얘는 17년 5월 10일 5년 이내 사전 증여한 증여 채무는 넣지도 빼지도 않죠. 그렇죠? 그래서 빼지 않는다 이거예요. 증여 채무 빼지 않는다.
대신에 은행 차입금은 차입금으로 빠지긴 하죠. 그래서 과세가액 공제액에 은행 차입금 일단 1억 5천 들어가고 증여채무는 안 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주기로 한 거 안 빼준다. 3번 증여를 보겠습니다. 김한국 씨는 15년 6월 1일에 배우자에게 토지를 증여하였으며 10년 이내 맞죠? 증여 당시 시가는 5억, 상속 개시일 현재 시가는 8억. 당시에 증여세 과세 표준 얼마로 신고했는지는 뭐에만 중요해요. 우리 배우자 공제 같은 거 할 때 좀 의미가 있을 거고, 혹은 증여 세액 공제를 해줄 때도 의미가 있겠지만 상속세 과세가액까지는 5억 원만 더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전 증여 5억. 그렇죠? 장례 비용 700이에요. 납고를 안 썼어요. 그러면 실제 비용 인정해 주는 거죠. 1000만 원까지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700만 원. 감정평가 수수료도요. 과세가액 이후에 나오는 거예요. 이후에. 그러면 여기가 1억 5,700. 그래서 25억에서 1억 5,700 빼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23억 4,300만 원 이렇게 나옵니다. 4번 가볼게요. 역시 상속세 과세가액까지만. 첫 번째, 상속 당시의 재산가액이 6억 원이에요. 근데 공공단체 사전 증여한 4인 증여, 유증했다는 얘기죠. 4인 증여 한, 유증하고 비슷한 거지. 유증은 물론 단독행위고 4인 증여 계약이지만 1억 원이 포함되어 있대요. 자, 그러면 상속 재산에 6억 원 들어가죠. 6억 원 들어간 때 비과세에 또 1억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비과세. 상속 개시 전 증여재산 현황이에요. 8년 전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에요. 자, 8년 전에 상속인에게 증여했고, 그리고 거기 증여 당시 시가는 2억 5천이라고 돼 있죠. 사전 증여재산은 증여 당시 시가로 가는 거죠. 2억 5천. 사망 6년 전에 상속인 외자에게 증여했죠. X가 되죠. X. 예, 나 지금 이제 새로 착수하는 거 있는데 며느리한테 증여를 했더라고. 며느리에게.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5년을 볼 거 아니야. 상속인 외자니까. 이틀 남더라고. 이틀. 진짜로 뭐 의도는 아니겠지. 당연히 그걸 예상할 수 없지. 이틀 남아서 빠지더라고. 이틀 남아서. 이제 며느리한테 증여했는데. 물론 자녀에게 증여한 것도 있는데 자녀는 10년이잖아. 그래서 5년하고 이틀 전에 아들하고 며느리에게 증여했더라고. 땅을. 그죠? 그 땅값이 증여 당시에 공시지가로 했는데 국세청이 그 당시 감정 안 받았더라고. 공시지가 한 30억이야. 그래서 15억씩 했어요. 근데 그 땅이 지금 100억이 넘어. 그렇잖아요. 100억짜리 받았는데 세금 진짜 조금 내고 간 거 아니야. 그쵸? 굉장히 세이브를 많이 해놨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야, 이거 진짜 잘했구나. 그래서 그때 누가 어드바이스 받았어요. 그때 본인 망이께서 빨리빨리 이거 털어놔야지 나중에 세금 없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셨나 봐.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런 거고. 자, 어쨌든 어디까지 했어요?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2번. 상속인 외자는 5년 이전에 했으면 합산하는 게 아니에요. 양가로 3번. 1년 6개월 전에 차입한 금융기관 채무예요. 4억 원 있고 거기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증명되었고 이 중 사용 용도가 불분명한 거는 2억 3천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사용 용도가 불분명한 거. 그런데 거기 보시면 1년 6개월이잖아요. 그러면 1년 이내는 2억, 2년 이내는 5억이잖아. 그런데 그 채무 자체가 5억 원이 안 되죠. 그럼 추정 상속 재산에 안 들어오는 거야. 의미 이해하셨죠? 그리고 채무로 4억 원을 빼주는 거죠. 채무로는 다 빼주고. 장례 비용이 있어요. 봉안시설 최대 500이에요. 기타 최대 1000이에요. 그러면 1500을 빼주는 거죠. 그렇죠? 장례 비용으로 1500 빼주고. 생명보험금인데요. 피상속인이 보험 계약자로 총 보험료 불이백 5천만 원 중 피상속인의 불이백은 60%라고 돼 있죠. 그러면 피상속인이 내고 상속되는 거죠. 그럼 1억 2천에 60%인 7,200만 원이 들어가겠죠. 요건 의제상속재산. 거기 답안지에 의제상속재산에 안 들어가 있는데 그거 오른쪽에 있는 거 의제상속재산을 바꿔주시는 게 더 정확해요. 그럼 과세가액 공제는 4억 1,500.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6억 7,200에서 여기까지 총 상속재산이 6억 7,200 나오고 2억 5천 사전증여 더하시고 비과세 1억 빼시고 그 다음에 4억 1,500 빼시면 상속세 과세가액 나옵니다.
아직도 안 끝났어요? 5번 가보겠습니다. 자, 상속세 과세가 역시 계산하는 거고요. 자, 첫 번째 1월 30일 날 사망했고 상속 재산가액은 15억. 자, 그리고 갑이 상속 개시 6개월 전에 차입한 은행 차입금이 있어요. 이게 1억 원이 있는데 은행 차입금 전액은 사용 용도가 불분명해요. 그리고 실제로 부담이 확정된 채무래. 아들이 승계하는 게 그 1억 원은 1년 이내 2억 원에 해당하지 않죠. 그러니까 추정상속재산은 안 들어와요. 대신에 과세가액 공제에는 들어오겠죠. 채무 맞으니까 은행 차입금이니까. 상속 개시 5년 전에 상속인인 아들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고 상속 개시 당시 시가는 3억 원이지만 증여 당시 시가로 가야 되겠죠. 2억 원. 사전 증여 2억 원. 장례비용 또 나왔죠. 봉안 맥스 500. 기타 500은 해주죠. 둘 합치면 1000. 그래서 1억 1000. 이렇게 빼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17억에서 1억 1000 빼니까 15억 9천 되겠죠. 자, 오른쪽. 뭐 15억 9천 정도면은 기타 공제 받고 뭐 좀 받으면은 세금 거의 없어요, 실제. 오른쪽 6번. 상속세 과세가액 21년 5월 1일에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상속 재산가액이 있을 테고 2번 자료를 보면 10억. 계산할 필요도 없어, 사실. 공제 다 받을 텐데. 자, 그런데 20년 8월 1일에 상속인 외자에게 토지를 매각하고 받은 금액이 5억 원 있대요. 사용 용도가 불분명해요. 지금 8월 1일이면 1년 이내가 맞죠? 2억 원 이상이니까 적용 대상이 있고 그럼 추정 상속 재산은 용도 미입증 금액이 2억이고 빼는 거죠? 2억 원을 최대로 하고 지금 판 금액이 5억 원이죠. 5억 원에 20%. 1억을 빼니까 추정 상속 재산은 1억 원이 되는 거예요. 1억 원. 뭐야? 아, 3억이 용도가 불분명했어요? 너무 긍정적으로 내가 숫자를 보면 용도가 분명하다 이렇게 불분명한 게 3억. 그러면 2억 원 되겠죠. 추정 상속 재산은 2억 원. 이렇게 될 거고 네 번째. 또 친구에게 이게 뭐 하는 애야? 21년 5월 1일이니까 21년에서 5년 빼면 2016년 5월 1일 이후죠. 맞죠? 그러면 5년 이내 친구에게 증여했고요. 증여 당시 시가는 2억 원이죠. 사전 증여재산 2억 원. 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비용이 3천만 원. 봉안시설의 사용 비용이 500만 원 포함. 봉안시설 500, 나머지 맥스 1000. 그럼 1500 빠지면 되겠죠. 그래서 과세가액 공제액 1500. 이거 계산하십니다. 14억에서 1500 빼면 13억 8500 이렇게 되죠. 자, 다음 페이지에 상속 공제 가볼게요. 상속 공제. 상속 공제도 배우고 비상장 주식 평가도 배운 다음에 여기 연습 문제 쭉 풀면 돼요. 다 연결이 돼 있어서. 자, 상속 공제. 인적 공제부터 있죠. 그러니까 망인이 사망하면 2억은 무조건 해주는 거야. 거주자든 비거주자든. 원래 비거주자는 공제가 없는데 기본 공제, 기초 공제 하나는 해줘요. 2억 원 해줍니다. 2억 원. 그래서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기초 공제 2억 원만 허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녀, 미성년자, 연로자, 장애인 공제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보통은 일괄 공제가 5억 원에 걸려. 근데 실제 시험에서 이게 나올 수가 있어. 5억 원보다 얘네들이 더 클 수도 있어. 이해하셨어요? 5억 원보다 이게 더 클 수가 있어. 요거 합산한 게 2차 시험에서. 그럼 어떻게 푸시면 되냐면 자녀 공제, 미성년자 공제, 연로자 공제, 장애인 공제를 따로 계산하려고 하면 안 돼. 그러면 누락되게 돼 있어. 사람을 기준으로 보는 거야. 사람을. 얘가 미성년자인지 장애인인지 연로자인지 보면서 우리 마치 소득 공제할 때 그 사람을 기준으로 경로자인지 이렇게 붙이잖아. 그것처럼 푸셔야 돼. 그것처럼.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가 자녀 공제. 자녀라면 5천 해주는 거야. 5천. 자녀라면 5천만 원 해줍니다. 미성년자 공제 있죠? 자, 미성년자이면서 자녀이겠지. 그러면 중복 당연히 될 테고요. 19세까지의 연수에 1,000만 원 해줘. 19세. 그래서 만약에 15세다 라고 하면 19-15 하시면 돼. 그냥. 이해하시겠죠? 거기에 1,000만 원. 1년당. 이해하시겠죠? 그럼 자녀면서
한 10살 미만이면 얼추 꽤 나오잖아. 미성년자 있으면. 왜냐면 5천에 미성년자 한 얘가 몇 살 아버지가 좀 그런데 한 진짜 막말로 한 살 이러면 한 1억 8천 나오잖아. 그러면 1억 8천에 5천 하면 2억 3천 벌써 여기서 나오잖아.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자녀면서 미성년자 있으면 크게 나오는 거야, 기본적으로. 연로자 공제. 상속인 및 동거가족. 반드시 상속일 걸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있어도 공제가 되는 거야. 어머니가 있어도. 65세 이상인 자. 배우자는 연로자 공제 안 되는 거고. 이해하시겠죠?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공제는 따로 받잖아, 지금. 배우자 공제 엄청 많이 받잖아. 그냥 5억을 그냥 가잖아. 그러니까 배우자는 장애인 이외에는 기본적으로 공제가 여기서는 안 나와. 상속인 중에 배우자 있다고 해서 그 일괄 공제에서 나오지가 않는다. 오로지 장애인만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 자, 보시면 그래서 연로자 공제는 5천만 원을 더해 주는 거야. 5천만 원. 어머니 계시면 상속인은 아니지만 어머니는 위로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5천을 해준다는 거죠. 5천은. 이해하시겠죠? 장애인 공제에 동거가족이나 상속인 중 장애인이 있으면 1,000만 원의 기대 여명 연수가 주어질 거야. 기대 여명 연수가 몇 년 남았는지 시험 문제에 있어. 이해하셨죠? 그럼 장애인분 있으면 좀 많이 나온단 말이야. 기대 여명 연수가 뭐 10년 이 정도 주겠지. 그럼 한 1억 나온단 말이야. 배우자면 여기에서 원래 X가 되는데 장애인이라고 하면은 요만큼 들어가는 거고. 지금 이해하셨죠? 사람별로 공제 금액을 계산해서 합계하는 게 가장 좋아. 근데 뭐를 깔아놓고 합계해야 돼? 2억 원을 깔아놓고 합계하는 거야. 2억 원. 지금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한 게 5억 원 아래면 5억 원을 해주는 건데 이해하셨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쳐서 5억 원이면 5억 원을 해주는데 그게 5억 원 넘으면 그 넘는 금액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동거가족이나 상속인 중에서 이 3억 정도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이쪽 라인이. 근데 보통 집안에서 3억이 안 나와요. 요즘 자녀가 몇 명 있어? 보통 2명, 3명 이래. 3명. 배우자 공제 따로 가져가니까. 그러면 3명이라도 1억 5천이잖아. 연로자 엄마 중에 있다고 쳐. 그래도 2억이잖아. 뭐가 나와야지. 미성년자 나 하면서 본 적이 없어. 한 번도 솔직히. 상속세 신고하면서 돌아가신 분들이 나이가 있어. 이렇게 급 이렇게 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 보면은. 그리고 젊은 분은 애가 있긴 한데 배우자가 다 받아요. 애가 있어도 미성년자가 있어도 배우자가 싸그리 받아. 일반적으로.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밑에 보면 거기 안 나있는데 배우자 공제, 배우자가 단독 공제 받으면 그냥 뭐만 해? 5억이 안 돼. 그냥 그 카운트를 한단 말이야. 이해하시겠어요? 그 카운트 할 때 미성년자 공제 들어갈 수 있겠지. 그럴 때 일반적으로. 어쨌든 미성년자 공제는 나는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어. 자녀가 없었고 이제 돌아가신 분이 배우자인 경우 있었거든. 일본 그러니까 두 분이 일본 가서 살다가 돌아가신 거야. 근데 우리나라에 재산이 있고 비거주자인데 뭐 그럴 수 있잖아. 근데 그런 경우 빼고는 뭐 거의 없었던 것 같아. 다 자녀가 뭐 20세 이상 아버지 어머니 살아 계시잖아. 그쵸? 뭐 아무것도 아닌데 어쨌든 잘 안 나오더라고. 장애인이 있어야지 좀 나올까 말까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시험 문제에 장애인 있으면 계산하라는 얘기야. 장애인 있으면 높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이해하셨어요? 그리고 부양가족처럼 보이는 사람이 서너 명 있으면 하란 얘기. 근데 한 줄로 써놓고 배우자 있고 자녀 한 둘 있어. 그리고 특이사항이 없어. 미성년자도 아니야. 장애인도 아니야. 무조건 5억이란 얘기야.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일괄공제. 그래서 기초공제와 지금 방금 배운 그 밖에 인적공제를 합하여 5억 원 중 큰 금액으로 간다는 거예요. 5억 원 중. 동그라미 2번은 배우자가 단독 상속받으면 배우자 공제로 이빨 받아갈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그 밖에 인적 공제에 따른 공제액을 합한 금액으로 공제한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일괄 공제는 못 받는 거야. 배우자가 단독 상속받으면 5억 원 일괄 공제는 못 받고 나머지 자녀 공제 뭐 이런 것들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배우자 상속 공제. 자, 배우자 상속 공제가 시험에 나와요. 이게 계산하라고. 좀 어려워. 자, 배우자가 받는다라는 얘기는 배우자가 어떤 재산을 받는 거지. 그럼 망인의 재산이 있을 거 아니야. 망인의. 피상속인의 재산이 있죠. 그걸 엄마 지분대로 가져갈 거 아니야. 배우자 지분.
지난주인가? 근데 상속인들 때문에 싸우는 거 이제 더 이상 하고 싶지가 않아. 누가 한 명 자기 친구인데 네가 좀 해줬으면 좋겠대. 그래서 아 뭔데? 그랬더니 상속이 있대. 그래서 좀 크대. 몇백억이래. 그래서 뭐 큰 문제 없어? 큰 문제는 없는데 엄마랑 아들이랑 크게 싸우던데 그게 왜 큰 문제가 아니야. 제일 큰 문제지. 야 엄마 아들 싸우는 건 그거 진짜 아싸리판이야. 진짜 내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하면서 나 진짜 엄마를 엄마라고 부르지도 않더라고 그 사람들은. 엄마 이름 불러요. 엄마 이름 불러. 그게 진짜 호로 새끼야 진짜. 엄마면서 엄마가 뭐 김강순이다 이러면 김강순 씨가 이렇게 불러요. 자식을 자식이라고 부르지 않더라고. 뭐 같은 거 난 이해가 안 돼. 왜 싸워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집안. 별의별 사람들이야. 그렇지. 어쨌든 배우자 지분을 곱하는데 이 덩어리가 뭐냐 이거. 이 덩어리가. 이 덩어리가 중요한 거지. 덩어리가. 덩어리가 기본적으로 상속인들이 가져갈 재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생계부호니까 상속인들이. 그래서 거기에 오른쪽에 공식을 외우셔야 돼. 공식을. 자, 공식을 가보면 일단 출발이 총상속 재산가액이야. 여기. 망인이 남긴 재산이잖아. 진짜로 남긴 재산이잖아. 이 덩어리가 총상속 재산인데 우리들끼리 가져갈 거예요. 가족이라는 개념이 있는 평화로운 집안으로 생각하세요. 여기가. 배우자 공제 받는 집안은 대부분 평화로운 집안이야. 지금 보면 실제로 싸움도 별로 없고 어쨌든 그렇게 평화로운 집안에서 출발을 하는 거야. 그래서 비과세 등 불입재산이라는 건 뭐야? 국가에 주고 누구 준 거야? 지금 공익법인 준 거잖아. 그 덩어리를 떼어내는 거야. 너무 평화로우니까 남도 주는 거지 지금 뭐. 어쨌든 그 한 덩어리를 떼어내는 거야. 우리끼리. 그러니까 상속인들끼리 우리끼리 가져가는데 엄마 거 몇 프로냐 이거야. 자, 두 번째. 누구 거 빼? 우리끼리라고 그랬잖아. 상속인 아닌 수유자가 받은 재산.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상속인 아닌 자에게 준 거는 떼어내는 거야. 상속인들의 보호야. 상속인들. 그러니까 여기에 손자 주고 이러면 확 떨어지는 거야. 확.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하는데 손자 줄 거면 미리 주라고 해. 미리. 왜냐면 손자 주면 상속 공제 한도가 떨어지고 그렇죠? 배우자 공제도 다 떨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미리 주고 하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이해하셨죠? 보통 미리 줘. 그리고 지금 손자 줄 정도면 손자 애들이 미성년자가 많긴 한데 먼저 주고 보통 지금 그런 말짱한 정신으로 그런 의사결정을 하면 10년은 더 사세요 보통. 그리고 손자 주면 5년밖에 합산 안 하잖아. 손자 주면. 그러니까 5년. 그러니까 얘기하긴 그래. 손자 왜 먼저 줘? 아니 기본적으로 10년 합산하는데 손자 거는 상속하실 때 5년만 합산합니다. 그 얘기를 하면 또 기분 나빠할 수도 있지. 뭐 5년 있다 가란 얘기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5년만 하잖아. 5년만. 그래서 상속인 아닌 수유자. 요 두 덩어리일 때 그러니까 상속인들끼리 먹는 거야. 상속인들이. 이해하시겠어요? 상속인들끼리 먹는 거야. 상속인들. 근데 상속인들끼리 먹을 거였던 거야. 저기 상속인들끼리 먹을 거. 우리끼리 먹을 거지. 이것도 우리끼리 먹을 거지. 이것도 우리끼리 먹을 거지. 그렇잖아. 비과세 이거 딴 놈 주는 거고 상속인 외자 걔 빼고 얘도 우리끼리 먹을 거였잖아. 근데 먼저 준 거잖아. 이해하시겠어요? 누구에게 사전 증여한 것만 우리끼리 먹을 거 우리끼리 상속인 사전 증여 재산. 이해하시겠어요? 우리끼리가 제일 중요해. 우리끼리. 자력갱생. 우리끼리. 배우자 공제는 키워드가 상속인이야. 이게 결과적으로. 우리끼리 먹을 거 우리끼리. 이해하셨어요? 상속인. 이게 우리 아직 결혼 안 한 친구, 젊은 친구들은 이런 개념이 별로 없어요. 이게 가족이란 개념, 배우자에 대한 개념, 이게 마음에 확 안 와닿을 수 있어. 우리 있잖아, 뭐 결혼 할 거야? 비혼주의자 이런 거 요즘에 많다던데 그런 건 없어? 할 거야? 너 모태솔로 아니야? 그렇다며. 어쨌든 해. 물 수 있고. 자, 어쨌든 그냥 우리끼리야. 우리 앞에 친구 결혼했다고 그랬죠. 느낌 오지? 우리끼리 그 말. 우리끼리 말. 어쨌든 상속인들끼리.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사전에 증여한 것까지. 거기에다 곱하는 거야. 근데 마지막에 뭘 빼주냐면 민법에 특별수익분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엄마가 먼저 가져간 거는 미리 가져갔잖아. 그래서 상속재산을 나눌 때도 실제 법정 지분을 나눌 때도 미리 가져간 거 빼고 상속 자기가 얼마 받을 수 있는가를 계산을 해. 그래서 엄마가 미리 가져간 거, 배우자가 미리 가져간 건 뺀단 말이야.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그때 뺄 때 과표를 기준으로 빼.
과표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공제 금액이 조금 늘어나는 거지. 왜 과표를 기준으로 빼냐는 건 증여재산 공제가 6억이 있어. 엄마 전에 6억 받은 건 인정해 주겠다는 뜻이야. 그거 빼고.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과표 기준으로 뺀다는 거야. 그래서 배우자 상속 공제는 공식을 외우셔야 되는 거고, 세무사 공부하시는 분들도 세법에서 이 공식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사례로 나온단 말이에요. 배우자 공제 같은 경우는 세무사 시험은 사례로 나오고, 이건 계산하라고 나오는 거는 주로 회계사 시험인 거고. 이해하셨죠? 그래서 총 상속 재산가액에서 출발해서 우리끼리 먹을 거잖아 지금. 거기서 뭐를 빼? 거기 좋은 일 한다고 남들 준 거 있죠? 그거 빼고 상속인 아닌 자. 여기 우리끼리에는 얘들은 빼는 거지. 손자 뭐 이런 애들 그렇잖아. 그 애들 빼고 친구 당연히 빼야지. 친구 당연히 빼야지. 당연히 그렇잖아. 당연히 빼고 그리고 마지막에 뭐를 더해? 우리끼리니까 우리끼리 먼저 가져간 거. 우리끼리 가져갈 거. 사전 증여를 더해. 상속인 분에 대해서만. 그리고 엄마 가져간 거 마지막으로 뺀다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그거 외우시면 되고 가업상속공제는 안 해도 돼. 왜냐면 이 금액 단위가 200억 막 이래. 그러니까 이건 우리 안 돼. 우리는 시험에 10억 이상은 잘 안 내.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가업상속공제는 실제로 내려면 계산을 다 해야 되는데 주식을 가지고 계산해야 돼. 비업무용 자산이 뭔지 이거 쉽지가 않아.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 정도 생각하시면 돼. 영농 없어. 우리 교수님들 영농을 몰라. 자, 다음 페이지 금융재산 공제. 이거 무조건 나오는 거야. 제일 중요한 말은 순금융재산가액이에요. 순금융. 즉 금융재산을 남겼는데 순금융재산이기 때문에 금융 채무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기본 2천 해주는 거야. 금융재산 가액이 2천만 원 이상이면 무조건 2천 해줘. 다시 한번 퍼센트 곱하는 거 없어. 금융재산 가액이 2천만 원 이상이면 무조건 2천 해줘. 이해하시겠죠? 근데 2천에서 1억까지는 1억 예를 들어서 8천에 20%면 1,600이 나오니까 이상하잖아. 20%를 곱할 건데 그래서 1억 언더는 다 2천 해준다고 보시면 돼.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1억에서 10억까지 있죠? 여기는 20%야. 대부분 여기 걸려. 순금융재산에 곱하기 20%가 2천은 넘어야 되고 2억이 맥스야. 2억이. 이해하시겠죠? 그냥 20%라고 생각하시면 돼. 쫓아오시겠죠? 그거 기억하시면 돼. 10억 넘는 경 2억이야. 2억. 쫓아오시겠죠? 자, 그럼 금융재산이 뭐냐?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 블라블라블라블라.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들어올 만한 게 여기에도 하나 있어. 의제상속 재산 중에서도 금융재산 공제받을 수 있는 게 있어. 그게 뭘까? 보험금이야. 보험금. 보험금도 금융재산 공제받을 수 있어요. 이해하셨죠? 보험은 금융기관이 취급하고 있는 거잖아. 보험금도 금융재산 공제받을 수 있고 예금 같은 거 있겠지. 주식 같은 거 돼요. 근데 최대 주주인 회사의 주식은 안 돼. 그래서 아버지가 대표이사라서 그 회사 최대 주주였잖아. 그런 비상장법인 주식은 공제가 안 되는 거고 일반 상장법인 주식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공제된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최근에 몇 개 상속했을 때 금융재산 공제는 내가 했던 사람 다 2억씩 받았어. 그냥 돈 많은 사람은 2억이야. 그냥 2억. 그냥 계산도 안 해. 그냥 2억 이렇게. 금융재산 몇십억 있는데 뭐 얘기할 거 없지. 채무 거의 없어. 있긴 있는데 채무가 뭐냐면 다 보증금 채무야. 건물에 보증금 있는 거 채무로 빠질 거 아니야. 그 보증금 채는 금융 채무가 아니야. 그냥 일반 상사 채무지 금융 채무가 아닐 때 뺄 것도 없어. 그냥 다 금융자산이야. 아파트에 은행에 담보대출 있는 사람이 없어. 그런 사람들은.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레버리지를 일으킨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일으키지 않아. 레버리지도 잘 안 일으켜. 이게 진짜 모르겠어. 나는 레버리지 원래 잘 안 일으키는데 그런 분들 거의 다 레버리지 안 일으키더라고. 그냥 있는 돈 가지고 한대. 있는 돈 가지고 그냥 깔끔하게 하고 뭐 되게 웃겨. 그냥 야 진짜 ELS 있죠. ELS 돌아가신 게 작년이었는데 ELS를 많이 가지고 계셨더라고. 상속 개시 당시 그 시점에 시가로 하게 됐어. ELS가. 근데 그 당시에 6억 8천인가야. 근데 지금 계좌가니까 13억이야. 그럼 상속세 평가가액은 6억 얼마인데 13억으로 지금 갖는 거지. 이거 세금 내고도 남는 거지. 그래서 야 이렇게 확 올라가나 뭐 이렇게 그런 구조가 있더라고. 특이한 거. 어쨌든 간에. 그래서 금융재산 다 그런 거 다 되는 건데 최대 주주권 안 돼요. 이해하시겠죠? 최대 주주권 주식은 안 되고 금융 채무는 빼시고 여기까지. 동거주택 상속공제. 자, 자녀랑 같이 산 거예요. 자녀. 그래서 주택가액에서 주택에 담보된 채무를 빼고 곱하기 100% 해줍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같이 살던 주택 있죠. 동거주택은 공제받을 수 있어. 6억 원을 한도로 해요. 이제 중요한 건 채무를 빼는 거야. 채무. 무슨 채무? 그 아파트, 그 주택에 담보된 채무를 빼고 계산한다라는 거예요. 다만 이 요건은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거주자가 사망해야 되고 상속인 중에서 누가 받는 거냐면 엄마가 받으면 안 돼. 배우자는 같이 살고 있던 주택이죠. 이걸 다른 사람이 효도 상속 공제 이렇게 부른다고. 효도.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거야. 요즘에 그런 게 효도인지는 또 모르겠네. 요즘 뭐 부모님들 또 같이 사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던데. 우리 친구는 나중에 자녀가 둘이야 하나야? 둘? 그럼 애들이랑 같이 애들 결혼했는데 같이 살고 싶어 아니면 따로 살고 싶어요? 따로? 따로 살고 싶어요? 나는 종민이랑 같이 살고 싶은데 나는 영원히 같이 살고 싶은데 마누라 미쳤냐고 나한테 막 그러는데 나는 계속 데리고 살고 싶은데 어쨌든 간에 근데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 거 아니잖아. 어쨌든 그래서 효도해야지. 효도. 나는 그러면 내 집 주겠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 그래서 종민이랑 같이 살자 내가 줄 테니까 할 수 있잖아요. 며느리도 같이 살고 다 같이 살면 얼마나 좋아. 요즘 트렌드에 안 맞나 봐. 트렌드에 안 맞나. 내가 좀 트렌드에 안 맞아요? 자, 어쨌든 나도 이제 어머니 아버지랑 한 10년 같이 살았단 말이야. 나는 그때 처음엔 되게 행복했단 말이야. 나는 엄마랑 같이 아빠랑 근데 와이프가 많이 행복하지 못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동거 효도지. 효도 같이 살라 이거예요. 그래서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 동거했으면 된다. 요 정도 기억하시면 돼. 세무 얘기할 때는. 그래서 배우자는 안 되고 직계 비속으로 한정하고 있다. 10년 이상 1세대 1주택 무과세 1세대 1주택이면 돼. 이해하시겠죠? 1세대 1주택으로 계속 살았으면 돼. 근데 뭐 소유기간은 필요 없고 뭐 이런 요건들이 있다. 재손실세공제 몰라야 되고 종합한도 이건 중요해. 종합한도. 종합한도. 자, 얘는 뭐냐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출발을 해요. 얘도 개념은 뭐냐면 상속 개시일 현재 남은 재산이야. 자, 얘는 상속 개시일 현재 남은 재산의 금이야. 우리끼리 가져갈 수 있는 남은 재산. 배우자 공제하고 조금 비슷해. 그래서 상속 개시일 현재 남아있는 재산. 의미 이해하셨죠? 남아있는 재산이야. 앞에 배우자 공제랑 잠깐만 비교해보면 총상속 재산가액 있죠? 총상속 재산가액. 거기서 배우자 공제 비과세 등 불산입 재산 그리고 상속인 아닌 자가 가져가는 거 사전증여 재산 더했죠. 근데 종합한도는 여기서 출발해. 상속세 과세가액. 근데 개념은 거의 비슷해. 왜냐하면 배우자 공제에서도 총상속 재산 가액으로 돼 있지만 비과세 등 불산입 재산 있죠. 등에 들어가는 게 뭐 채무 같은 거 들어가기도 하거든. 그러니까 우리끼리 남은 거 우리끼리 가져갈 수 있는 거 이런 개념이고 종합한도도 상속인들끼리 가져갈 수 있는 돈이야 기본적으로. 그래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세 과세가액이 이미 다 뺐잖아. 상속인 아닌 애들이 가져가는 거 다 뺐잖아. 그리고서 동그라미 1, 2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 결국 상속인 아닌 자가 가져가는 돈이죠. 또 하나 여기에 추가한 게 뭐냐면 조세협회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 포기해서 그 다음 차순위로 넘어갈 수 있잖아. 그것도 1번하고 경제적으로는 동일한 거죠. 조세협회 행위를 한 거지. 야 그럼 내가 포기하면 선순위 나는 받을 게 없으니까 공제한도가 늘어나잖아. 그래서 그것도 제외하고 마지막으로 상속세 과세 가액에 가산한 징여재산가액. 이게 배우자 공제랑 좀 다른 거야. 이게 뭐냐면 배우자 공제는 우리끼리 가져갈 돈에서 엄마 지분을 계산하는 거잖아. 이해하셨어요? 얘는 상속 공제는 상속 당시 남아있는 재산 중 우리끼리 가져갈 거야. 본질이 상속 개시일 당시 남아있는 재산이야. 남아있는 재산. 이해하셨어요? 남아있는 재산. 근데 출발을 과세가액에 했으니까 사전증여가 포함되어 있잖아. 사전증여를 다시 빼내는 거야. 사전증여를. 의미 이해하셨어요? 사전증여를 다시 빼내는데 그때 빼낼 때 뭐를 빼내냐면 과표를 기준으로 빼요. 사전증여 재산가액에 증여세 과세 표준을 빼주는 거야. 지금 의미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결국 그 증여재산 공제받은 효과는 살려주고 싶다는 거지. 좀 말이 어려운가? 다시. 여기서 출발했잖아. 그러면 사전증여가 여기 와 있었잖아. 근데 그 중에서 빼는데 사전증여를 전체로 빼는 거야? 아니면 과표를 빼는 거야? 과표를 뺀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3억인데 5천만 원 공제가 있었어. 그럼 3억을 다 더했잖아. 근데 빼줄 때는 얼마를 빼주는 거야? 2억 5천을 빼주죠. 지금 한도가 늘어나는 거야. 그러면 결국 과표를 뺀다라는 걸 잘 기억하시되. 증여재산가액인데 증여재산가에서 증여재산 공제를 뺀 금액을 빼준다는 거야. 근데 얘는 소액상속인 보호 측면에서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3번을 적용한다는 거야.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그러니까 5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사전 증여 재산가액에 더해졌죠? 사전 증여액. 지금 이해하셨죠? 그런데 빼 안 빼? 안 빼잖아. 그러니까 상속 공제 그대로 살아있는 거지. 의미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죽기 전에 한 4억 정도를 줘버린 거야. 이해하셨어요? 상속인에게 줘버렸어. 그럼 상속인의 사전증여 재산가액이 들어왔다가 다 빠지면 상속공제가 없잖아. 그럼 상속세 과세가액은 요 포함해서 들어와 있는데 상속공제가 제로가 되니까 세금을 내야 되는 결과가 생기는 거잖아. 물론 증여세 공제해주겠지만 세율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잖아. 근데 5억 이하라면 소액상속이니까 뭐 그것까지 내가 하리 뭐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돼. 이따 요 계산해보면 조금 더 명확해질 거고요.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라고 있죠. 감정평가 받으면 500만 원 해줘. 요즘에는 서화 골동품도 이제 평가를 받아야 돼. 이게 근데 감정평가사가 하는 게 아니야, 이건. 감정평가사 분들은 기계장치, 부동산, 유형자산 이런 거 하는 거야. 근데 거기 보시면 서화 골동품은 감정평가사라고 그림을 아시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분들도 공부하시는 분들인데 예술을 알지는 않잖아, 예술. 예술은 그쪽 분야가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막 이런 거 보고 이렇게 보면서 막 보시는 분 있잖아. 이게 진짜니 가짜니 막 하면서 하시는 분들 있잖아. 난 그분들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500만 원 추가를 해주는 거고. 평가심의위원회라는 걸 열 수가 있어요. 이거 비상장 주식 같은 거 증여했는데 상속했는데 이 주식가액이라는 게 명확하지 않으면 평가심의위원회 열 수 있고 그때 신용정보기관에 의뢰해서 신용평가기관에 의뢰해서 뭐 나이스 뭐 이런 거 들어봤는지 모르는데 그런데 의뢰해서 평가받을 수 있고 그거 1,000만 원 해준다는 거예요. 지금 이해하시겠죠? 얘 때는 건별로 1,000만 원이야. 건별로. 그냥 보시면 돼. 이게 신용평가 전문기관에 회계법인도 있어요. 뭐. 그래가지고 걔도 이제 회계법인에 의뢰하기도 하거든. DCF 평가. 그러면 그걸로 1,000만 원씩 빼준다는 거예요. 그 정도 보시면 되고 상속공제 요 문제 2개 한번 풀어볼게요. 1번 상속세 과세 표준을 계산하래죠. 그럼 과세 표준이면 여기까지 내려온 거죠. 상속공제 받고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받고 이게 과표지 과표. 과세 표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죠?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주택 있네요. 주택 같은 거 있으면 동거주택인지 좀 봐야 되는데 동거주택이라는 말이 따로 없죠. 일단 주택 10억 5천. 두 번째 생명보험금 2억이네요. 그럼 의제상속재산이 있겠죠? 물론 1차 시험 문제인데 명확하진 않지. 근데 거기 상속재산이라고 주어져 있잖아요. 누가 냈는지 모르겠지만. 생명보험금에 옆에 체크해놔야지. 금융재산 공제받은 거니까. 금융재산 공제받는 건 금이든 뭐든 뭐를 쳐놔야 돼. 시험 볼 때. 18년 2월 14일 갑이 여동생에게 증여한 건물이 있어. 여동생 상속인 아니죠. 여동생 상속인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속인 외자에게 증여했고 몇 년 이내? 5년 이내 증여한 거죠. 사전 증여에는 포함되죠. 그리고 증여 당시 시가가 5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증여 당시 시가 5천만 원. 사전 증여 재산가액. 산출세 과표가 나와 있죠. 장례 비용, 납골 맥스 500이죠. 납골 시설 사용 금액을 제외한 게 300이에요. 최소 500원 해주죠. 그럼 장례 비용, 과세가액 공제액 1,000만 원. 이렇게 됐고 동거가족 등이 나와 있죠. 그러면 상속 공제가 두 개를 생각할 수 있어. 하나는 배우자 공제, 인적 공제 뭐 이런 것들. 또 하나는 일괄 공제, 또 하나는 금융재산 공제. 요걸 생각할 수 있죠. 자 보니까 갑의 동거가족은 부인, 아들, 딸. 밋밋한 집안이죠. 드라마틱하지 않죠. 그러면 배우자 공제 한 푼도 안 받아도 5억은 해준다고 그랬죠. 엄마 살아있으면 5억은 해주는 거야. 배우자가 실제 받지 않았으니까 거기 그 말 있지. 상속세 신고 시 상속재산 분할 신고는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배우자 공제는 적용이 없다라는 걸 이렇게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건데 배우자 공제를 받기 위해선 상속재산 분할 신고가 반드시 선행돼야 되거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 오케이. 그럼 배우자 공제 5억 그리고 일괄 공제 5억인 거죠. 합치면 10억. 어딨어?
상속 공제 일단 배우자 공제 5억 그리고 5억 일괄 공제 그리고 금융재산 공제가 있겠죠. 금융재산 공제는 생명보험금 하나 있잖아. 채무가 있는지 봐야 돼. 항상 금융채무가 있는지. 금융채무 없죠? 그럼 2억 원에 20%가 되는 거야. 그래서 2억 원에 20%면 4천만 원. 그죠? 그러면 상속공제가 10억 4천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종합 한도에 걸리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종합 한도가 걸리려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출발해서 빼는 거잖아. 근데 빼는 게 지금 상속인 이외자에게 상속된 게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상속인 이외자에게 상속된 게 있어야 되고 아니 종합한도 아까 공식 있잖아. 거기 동그라미 1, 2에 상속인 이외자에게 유증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상속된 게 있어야 되고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사전 증여 재산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사전 증여 재산인데 증여 재산 공제를 뺀 금액이잖아. 그러면 뺄 수 있는 금액이 지금 상속세 과세가액이 12억 9천이에요. 그렇죠? 근데 사전 증여로 꽂혀 있는 게 여동생 거 있잖아. 여동생 거 4,500을 뺄 수는 있지. 이해하셨죠? 그래도 상속 공제 한도 종합 한도에는 안 걸리겠지. 그러니까 사전 증여한 재산이 있거나 아주 고액이거나 상속인 이외자에게 돈 가는 게 있어야지 종합 한도에 걸리는 거야. 웬만하면. 그래서 거기에 과표까지 계산하시면 되고. 오른쪽 가볼게요. 갑은 교통사고로 사망했어요. 이렇게 무섭게. 자, 상속세 과세가액을 가장 낮출 수 있는 경우에 과표를 또 계산해 보래요. 과표. 자, 보면 자, 주택이 있어요. 현재 시가 20억. 그런데 거기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갖췄다고 되어 있죠.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상속재산가액이 20억이고 상속공제에서 동거주택이 있는 거죠. 동거주택. 맥스 6억이죠. 6억. 동거주택 공제. 채무 있으면 걔를 빼는데 채무가 특별히 보이진 않아요. 자, 그리고 동거가족 현황이 있어요. 그리고 3번부터 보면은 장례비가 500만 원 있어요. 봉안시설 이런 거 따로 없어요. 그러면 장례비 공제가 되는 거죠. 과세가액 공제 500. 여기 되고. 자, 다른 거 있어요? 없죠. 그럼 상속세 과세가액은 19억 5천까지 와 있어요. 19억 9,500인가? 그것까지 와 있고 이제 공제를 하는데 모친, 장남, 장녀가 있죠. 지금 배우자가 특별히 없네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 일괄 공제 5억 원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배우자 공제는 없어. 배우자가 있어야 5억을 받는 거지. 배우자 공제 없으면 5억은 못 받아요. 그래서 보통 상속세 소액일 때 낼 때가 대부분이 엄마는 먼저 돌아가시고 혹은 아빠가 먼저 돌아가시고 한 분 계실 때 있잖아. 그때는 조금 내. 5억밖에 안 빠지니까. 이해하셨죠? 근데 이 집안은 5억이 조금 넘게 빠지겠네. 드라마틱하죠? 모친 계시고 그렇죠? 그리고 장애인 분이시고 미성년자도 있죠. 장녀. 지금 미성년자 있잖아. 9살이면 미성년자 그 인생 상식이잖아. 자, 그러면 맨 위에 2억을 먼저 써놓고 시작하는 거야. 기초공제 2억이 있으니까 2억 써놓고 모친 있죠. 모친. 연로자죠. 5천 일단 까는 거야. 모친 보고 생각하는 거야. 5천 있고 기대여명이 20년이니까 1,000만 원 곱하기 20년 2억이죠. 그럼 모친은 2억 5천 깔리는 거지. 이해하셨죠? 모친 2억 5천. 장남 자녀 공제만 되겠죠. 미성년자 아니니까 5천. 장녀는요. 지금 자녀 공제 5천에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거지. 그 알파가 지금 19세까지 10년 남았죠. 1억 더하면 되겠지. 2억 더하기 2억 5천 더하기 5천 더하기 1억 5천. 6억 5천 나옵니다. 6억 5천. 그래서 일괄 공제와 인적 공제 합친 거 그게 6억 5천이 되고. 그러면 요 6억 5천까지 하면은 12억 5천. 이게 상속공제 전체 금액이 되고 한도 적용될 거 없죠? 다른 사람한테 뭐 줬다는 얘기 이런 거 없으니까. 이렇게 공제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쉬었다가 또 뭘 해야 되냐면 상속세를 풀려면 비상장 주식평가를 좀 알아야 돼. 그래서 비상장 주식평가에 대해서 좀 배우고 가볼게요.